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은 요동치기 나름이죠. 초선 한번 하고 나면 또 재선, 또 3선 도전하게 마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동 군수 3선에 도전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돌아온 분이십니다. 박세복 전 영동 군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우리 영동 발전을 이루는데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을 하셔서 이제 사임 4년 네, 군정을 이끄셨고요. 그리고 3선에 도전하실 것이다.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3선의 영광을 좀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민선 6기 처음 나갈 때 제 사무실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걸었었어요. 3번은 안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과 신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제 개인적인 3선의 영광을 누리느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국민들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3선을 포기하고 또 후배들에게 또 길도 좀 터주는 것도 좋겠다. 또 떠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떠날 때 또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도 괜찮고 또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데 뭐 1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또 8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8년 동안 많은 또 군정 성과도 이뤄내서 이 정도에서 제가 좀 물러서는 것이 선택하는 길이 좀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임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셨을 텐데 퇴직을 하셨거든요. 네, 퇴임을 하셨는데 이유가 퇴임한 있으셨나요? 이유는 이제 사실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모든 분위기가 그전 같지 않잖아요. 또 사실 허수아비 앉아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또 올해부터는 또 좀 틀려진 게 뭐냐면 이 기초 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 분들이 이제 당선인이 되잖아요. 6월 1일자로 되면 대통령 같이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어요. 광역단체장은 인수위원을 20명 내외까지, 또 기초단체장은 또 15명 이내까지. 그러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왕 그만두는 거, 혈세도 좀 낭비를 좀 줄여주고, 월급을 안 타니까 혈세를 제가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반 보름 정도 일찍 나왔는데 한번 급여를 좀 따져보니까 약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거 세이브 시켜주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또 군수로서 했던 그런 마음가짐의 또 일환이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퇴임 후의 근황이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직에 계시는 거하고 정치권에 계시는 거하고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하고 어떤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아무래도 8년 동안 군정을 살피다가 퇴임을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요. 몰라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생각이 오고 하려는지 몰라도 편하네요. 마음이 지금은 편하고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하던 모든 일들이 좀 마무리를 못 짓고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후임 군수가 어느 분이 되려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좀 잘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또 믿음도 있고 해서 지금은 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좀 건강도 좀 운동도 하고 또 이 좀 못 만났던 친구들, 지인들도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즐겁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약간 살도 오르신 듯 하기도 하고요. 예, 뭐 바깥에서는 뭐 제가 뭐 몹쓸병이 걸렸니 뭐 이상한 소문들을 많이 내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살을 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지인들을 못 만났잖아요. 2년 동안. 그런 계기에
저녁에 또 뭐 약속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살을 좀 빼서 건강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살을 빼서 그렇지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몸무게를 줄이셨군요. 예, 예.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영동이 고향이신 거죠? 예. 네. 영동, 어렸을 때 영동은 어떻게 기억에 남으세요? 순수한 우리 영동은 지금도 농업군이지만 정말로 시골이죠. 앞에 금강이 흐르는데 금강 쪽으로 저희들이 소풍도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막사이다라고 있었어요. 막사이다. 막사이다. 예, 사이다인데 막사이다라는 게 네.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한 병씩 사가지고 이제 소풍을 가면 그거 다 먹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금강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깨끗하고 진짜 청정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온 것이 좀 안타깝고 좀 안쓰럽습니다. 자, 요즘에 영동은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꽤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많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 둘레길이라든가 또 원류봉 둘레길 네. 뭐 해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지금 힐링타운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을 거기에다 이제 집중과 선택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볼거리가 좀 없어졌네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영동에는 과일꽃이 전 들판에 그냥 다 아름답게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꽃 보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뭐 사과꽃, 네. 백꽃, 복숭아꽃, 뭐 자두꽃 할 것 없이 그런 꽃의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제가 계획을 하다가 나왔는데 꽃 필 때 꽃 축제를 같이 좀 여는 것도 하나의 관광 계획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모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발전이 될 거라고 믿고 그런 행사를 또 치러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꽃 축제. 예, 예. 아, 그런 축제를 또 만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네. 일라이트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매장량이 세계 최대 5억 톤 정도 되잖아요. 일라이트와 같이 네. 결합해서 과일꽃 축제를 하면 명실상부한 진짜 우리 영동구는 시골의 냄새를 충분히 만끽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동하면 이제 레인보우 영동이라는 슬로건이 생각이 나면서 과일의 천국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요. 영동은 왜 과일이 맛있을까? 이게 그 일교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일교차 밤과 낮의 일교차도 심하고 또 토양이 과일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배수도 잘 토양이요?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 과일의 당도가 과일의 맛은 당도로 얘기하는 거고 또 그 뭐랄까나 사각사각한 그런 맛 네. 이런 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과일의 맛이라고 하는데 뭐 농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노력 끝에 좋은 과일을 명품 과일을 생산해내는데 거기에는 기후 조건이 딱 맞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한 80% 정도가 저희들은 과수농에 전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도 축적할 수 있는 다른 군에 비해서는 우리 영동군이 농가 소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네, 뭐 자두, 포도, 사과 네. 정말 맛있는 과일이고 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 빼고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도 최근에 아주 부상하고 있는. 예, 이제 품종이기도 샤인머스켓은 하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요. 샤인머스켓이 가격이 좋다 보니까 지금 뭐 그전에 농사지면서 1억의 조수익을 올리는 게 그 쉽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은 뭐 심지어 어느 농가는 10억 이상도 조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샤인머스켓 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계속 뭐 10년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네.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하여튼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주 분홍들이 상당수 많아요. 맞아요. 이제는 농가가 또 우리 농촌이 힘이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이들 어려우실 텐데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영동의 가장 큰 변화하면 이제 이구동성으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을 꼽습니다. 여기 얽힌 스토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뒷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민선 6기 때 공약을 이제 내세워서 네.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과일나라 테마공원. 예. 아, 그게 여기군요. 예, 그거를 민선 3기 때 그 군수님이 그 시작을 해서 민선 4기 때 5기 때에 손을 못 댔다가 민선 6기 때 제가 들어서서 이제 손을 댔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방식이 틀렸더라고. 선공공 후 민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선민자 후 공공이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 사실 산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 민간자본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그게 호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발 방식을 바꿔서 네. 선공공 후 민자로 해서 선공공 이제 저희 군에서 예산 들여서 또 공모사업해서 선정돼서 다 한 다음에 민간자본 투자들을 소개를 받아서 다녀가시고 그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아 이거는 민간자본 투자를 해도 수익성도 있고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과 2020년도 7월 1일자로 이제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작년 8월 달에 이제 공사 착공을 했는데 골프장이 18홀로 지금 조성이 되고 호텔이 101실이 호텔이 조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골프장은 올 가을에 시범 라운딩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호텔은 내년 7월까지 준공인데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7월이 준공 예정인데 예, 근데 3월 내년 3월 정도면 앞당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그렇게 조성이 잘 되면 우리 영동에는 숙박시설이 사실 부족했거든요. 근데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무주, 김천, 옥천, 대전 이런 데 많이 나갔는데 그쵸, 무주로도 그러다 많이 보니까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뭐 아주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도 호텔이 101실 정도 되면 모든 뭐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행사 이런 것을 원만하게 치러낼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조성이 돼서 앞으로 힐링타운은 명실상부한 우리 영동 군민들이 이용하고 또 전국적인 대회나 이런 거를 유치하는데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워낙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뭐 관리비 문제 뭐 이런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놔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영동을 찾고 그러면서 또 영동 지역 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잘 돼야 되고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이 북쪽 끝자락도 가고 남쪽 끝자락도 가거든요. 충북에서. 근데 충북에 이제 영동이 남쪽 끝자락에 있으니까 혹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약간 홀대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없으셨나요? 사실 남부 상군이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저뿐이 아니고 옥정 군수님이나 보은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아마. 소외된다. 예. 지원이 좀 덜 된다 아니면 관심이 덜 가. 관심도 적은 것 같고 지원도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런 건가요? 중앙부처가 그런가요? 아니면 도가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수 많거든요. 근데 도에서도 이제 우리 11개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배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보은옥천 영동은 좀 지원이나 관심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혹시 산업단지가 너무 미흡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네. 또 인구가 저희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고 발전이 안 된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멸 지역으로 돼 있는 우리 보은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더 좀 관심을 갖고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살기 좋고 정말 지낼 만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이 기촌인들도 오시고 또 젊은 세대들도 영동 와서 아이 낳고 키우고 이러면서 많은 혜택을 준다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데 그런 것이 도심지에 비해서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 누가 시골에 와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8년 군정을 하고 나서 느끼신 점으로 본다면 영동은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농업의 도시, 산업의 도시라고 한다면 어떤 도시가 경쟁력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시골은 시골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이 도시스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영동은 일단 과일이 풍부하니까 과일과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꿀뚝 없는 관광산업이다. 관광산업. 그래서 관광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갈 때만이 우리 영동군은 자리매김할 수 있고 영원히 영동군이 없어지지 않는 네. 존재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때부터 민선 7기 때까지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라는 그러한 사업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영동에는 임야나 이런 데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많이 막았습니다. 왜요? 조례도. 왜냐하면 이 시골은 시골답게 산수가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시골스러워야 되는데 산의 중턱에 태양광 해놓고 보기도 싫고 또 태양광이 이게 지금은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후에 10년이나 이렇게 이제 15년 가면 그 폐기물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용 폐기물인데. 그래서 그런 또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태양광 같은 것은 좀 안 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를 쓰는 것은 다 지붕에다 설치하는 건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뭐 논밭에 뭐 임야에 이런 데다가 하는 것은 제가 좀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노후에 그 용돈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반대하시는 분들 많으셨겠네요. 이제 맨 처음에는 어른들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한 34%가 지금 초고령화잖아요. 네. 어른들께서 이제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지니까 태양광 설치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받아서 이렇게 생활비라도 네.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 줘가지고 15년, 20년 동안 사업주가 사업 경영하다가 그때 전기료가 만약에 지금보다 단가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무단 방치가 된다면 이거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다들 제 설득에 또 이해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그런 뭐 반대 성향이 크셨던 이런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시골은 시골답게 자연 경관을 최대한 잘 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저 같은 이제 뭐 군수를 지냈던 지도자들이 됐든 앞으로 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고 그걸 지켜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일과 관광의 도시가 맞다. 네. 자,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양수발전소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일라이트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양수발전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양수발전소가 영동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좀 얘기 들어볼까요? 양수발전소는 말 그대로 그린 에너지예요. 이제 사실 조금 공사를 하다 보면 자연 경관을 훼손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양수발전소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무주군에도 있거든요, 옆에. 그거를 맨 처음에 한수원에서 저한테 제안할 때 저도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수발전소는 상부댐, 하부댐을 만들어서 굴에서 터널에서 45도 각도로 물을 떨어뜨려서 낙차를 시켜가지고 밤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필요할 때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이제 전기가 남는 밤에는 네. 전기가 남으니까 그거 갖고 또 물을 꼬올리고. 근데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맨 처음에 8,300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영동군이 소멸지역으로 돼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시설에도 유치를 해서 고용 유발 효과도 생산 유발 효과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32,0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각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 또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그게 2030년도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공사가 11년 동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본 실시 설계가 현재 나와 있는데 1조 2천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유치할 때는 8,300억 이렇게 했지만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이제 우리 영동에 웬만하면 뭐 기술료라든가 이런 장비 뭐 일반 장비는 다 우리 영동 거를 쓰게 돼 있어요. 자재라든가 이런 건 다 쓰게 돼 있고 인력도 다 영동에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가 지금 6,780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한 3,500 정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영동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인근까지도 좋은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것도 유치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뿌듯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많은 주민들께서 그 양수발전소 그 큰 거를 유치해 놓고 왜 그걸 내팽개치고 안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나가서 당선이 돼도 제 임기 내에 또 못 끝나요. 11년이니까요, 공사 기간이. 그래서 다 후임자가 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그야말로 일라이트 예찬론자예요. 그렇죠? 예. 항상 일라이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또 광고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바로 접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일라이트라는 이 광물질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약간 그 산업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안 돼 있었죠.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산업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제조업, 뭐 이제 침구류 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진짜 소량이고. 근데 제가 일라이트에 대해서 공부도 좀 했고 또 교수님들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이게 희귀 광물질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세계 최대 매장량 5억 톤 정도 추정하고요. 그래서 이 일라이트를 잘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영동군의 세수도 확보도 되고 이게 관광자원, 소득 증대 여기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광도 왜 관광이 되냐면 지금 보령 머드팩 축제하죠. 일라이트 축제하는 거예요. 머드같이. 왜냐하면 일라이트 이 성분이 이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 질환에 좋다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드팩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메시라고 했는데 이제 이 흙같이 돌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가는데 6,000 메시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부에 그렇게 닿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머드 축제같이 온몸에 바르면서 축제를 하면 오히려 보령 머드 축제보다 낫겠다. 지금 영동군 내 일라이트 광산이 4곳으로, 4곳이고요. 업체는 8개로 나오고 있고요. 이 효과, 효능을 보니까 중금속 흡착 탈취, 항균, 원적 개선 방사. 야, 이거 거의 약효가 뭐 이게 진짜 검증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세라믹 연구원이라든가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또 많이 과제도 좀 드렸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종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것은 정말로 신비의 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라이트 팀을 구성해서 일라이트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설계 끝났어요. 이제 저기 업자 선정해서 지면서 같이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발걸음을 이제 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삼선 하셔야 되는데 도전해 보실 만한데.
일라이트 더 활성화시키시려면 예찬론자시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꼭 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버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일라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나 관심 있게 이걸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국 같은 이곳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좋은 이런 패러다임이 나오면 이런 거 바로 좀 취재 좀 해서 또 방송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일라이트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데 국가가 왜 안 나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왜 영동에서만 이러지? 근데 이게 도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라는 게 영동에서는 뭐 너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이 미는 광물질에 거 아니야? 대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모 박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럼 도에서도 후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우리 조그만한 지자체에서만 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다행히 충북개발연구원 박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동분서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 나누면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이해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일라이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영동에서 자리매김하는지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를 또 여쭤보도록 하죠. 영동하면 이제 와이너리 생각하고 뭐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도 있고 와인 가운데요. 와인하고 또 곶감하면은 영동 빼놓을 수 없고 1월이면 서울까지 올라가서 직접 군수님 판매하셨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계 국악축제, 국악하면은 또 영동. 네. 자, 요 것들을 뭐 8년 재임하면서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꽃감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했었는데요. 네. 구정 보름 전 내지 20일 전에 네. 제가 그 판매 축제를 바꿨고요. 왜냐하면 꽃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반시, 영동 반시. 저희 명절 때 그래서 그렇게 축제를 좀 바꿔서 하니까 오히려 매출액도 더 나아지고 또 농가들에게 이제 그전에는 그런 뭐 우체국 택배 비용 뭐 이런 걸 안 줬는데 그런 걸 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이 돼서 맞아요. 농가 소득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택배비 상당히 지원했을 것 같던데요. 또 이제 국악 네.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가 함이 52번째인데 이제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영동군만이 그냥 국악 축제지 이 청주 쪽에서도 국악 축제 잘 몰라요. 관심 있는 사람들, 국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주하시고 이런 분들만 좀 알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요. 동네 축제로만 계속 왔구나 지금까지.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악에 대한 메카 이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동군에서의 이 동네 축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엑스포를 개최를 하겠다고 2025년도에요. 그래서 쏘아 올려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계 국악 엑스포 개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국악 엑스포를 함으로써 2025년도에 그래서 지금 국악 엑스포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도 만들어 놓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은 이미 작년에 다 맞춰놨고요. 올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행사 승인을. 기재부에서 행사 승인을 받아놓으면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국악 엑스포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은 국악 인프라는 잘 돼 있거든요. 네. 뭐 체험촌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또 제작촌이라든가 이런 게 국악 엑스포에 관한 그런 기반 조성은 다 돼 있거든요. 오히려 숙박시설이 거기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엑스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악하면 영동이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각국 세계에도 지금 많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자기들 고유의 국악을 와서 여기 와서 선도 보이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고유의 국악을 또 선도 보이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영동의 이상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국악이라든가 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국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국악이 옛날에 따분하고 뭐 좀 졸리고 뭐 좀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선팝
국악 네. 해가지고 TV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뭐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악도 비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 엑스포를 2025년도에 얼마만큼 잘 치러내냐에 따라서 영동의 이상이 전 세계 높아지고 속으로 가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후 2025년입니다. 여러분 네, 기억해 맞아요. 주시면 좋겠고요. 와인은 뭐 지금 당당하게 영동의 와인은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거죠. 지금 각종 대회, 소믈리지 대회 나가면 상을 많이 저희들이 타가지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 저번에 청와대 이방카 오셨을 때도 만찬주로도 우리 영동 와인이 또 들어갔었거든요. 또 뭐 평창 올림픽 때 또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님 또 취임식 때 만찬에도 또 저희 네. 영동 와인이 들어가고 그 이제 이상은 지금 높아졌는데 그 이상이 40농가 중에 한 15농가 정도는 상위권에 있어요. 맛과 품질이. 근데 그 밑에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경쟁력 있게 교육을 통하고 해외 연수를 통해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 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농가가 똑같이 맛도 좋고 질도 좋고 또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품질로 승화가 네. 돼야지만이 영동 와인의 40농가가 메카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네. 메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상 실적 들려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시고 뭐 이런 기사화되고 하는 거 보면은요, 영동이 그냥 우리 고장이잖아요. 막 뿌듯해지고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와인을 좀 떨쳐냈으면 막 이런 욕심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맛이 다 이제 40농가도 다 괜찮지만 15농가는 완전 상위권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농가들이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조금만 기술력이나 모든 게 향상이 되면 이제 많은 다량으로 판매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면 다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럼 싼 거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거기에 지금 경쟁력이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보완해서 가야 네. 된다 이거죠. 네. 자, 오늘 어떻게 이제 40분 시간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영동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영동 군민들은 위대하고 강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소멸지역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군민들께서도 그걸 용납을 안 하시고 지금 인구 늘리는데 다들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군민들의 강한 의지와 또 노력이 있음으로써 우리 행정력에서도 아이 출생부터 영동에 와서 살고 싶은 이런 정규 여건만 어느 정도 된다면 우리 영동은 소멸되지 않고 정말 자립 기반 잘 따듬어서 갈 수 있다. 아까도 제가 전자로 말씀드렸지만 일라이트의 상표를 저희들이 등록을 해놓고 출연해놨거든요. 네. 그 상표를 쓰면 매출액의 3%를 우리 영동군 세수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일라이트 활성화가 잘 되면 세수 들어오는 게 돈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해줄 수 있고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계로 잘만 따듬어서 간다면 우리 영동은 기필코 아무리 시골이지만 구애받지 않고 떳떳하게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또 네. 영동 발전은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영동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동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와 자매 결연 많이 맺으셨던데 어느 지역이 좀 애착이 가시는지요? 특히 미국 알라메다시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이제 자매결을 맺었는데요. 너무 좋아요. 거기가 옛날 해군기지 있어서 조만한 섬인데 네. 해군기지 있어가지고 많은 뭐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깨끗해요. 거기는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매결을 맺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해외 연수를 보냈거든요. 바로 그쪽 시장님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계속 늘고 나가는 과정에 이제 이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일단은 가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오면 자신감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라메다 시 같은 경우는 자매계를 정말 잘 맺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또 국내에도 인천 남동구, 또 전라남도 신안군도 해놨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이 천사계잖아요. 네. 천사계 하나가 비금도라는 게 있는데, 비금도가 우리 영동군 명예의 섬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동 군민들이 비금도에 놀러도 가고, 또 비금도에 있는 또 신안군의 사람들이 우리 영동에 또 놀러도 오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네. 숙박비도 10%건 20% 절감해주고, 또 우리 또 국민들이 가면 또 절감해서 또 자고 서로.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자매 결연만 맺는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고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된다.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영동군 행정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삼성 군정에 도전하실 줄 알았으나 퇴임을 선택하셨는데 처음부터 깔끔하게 재선까지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한간에서는 국회의원 준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요. 계획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뭐 삼선 나오는 걸 기정사실로 여겼다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도 직접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뭐 국회의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와지는 겁니까? 이 정치는 생물이라. 그렇지만 이제 박덕흠 또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또 박덕흠 국회의원님이랑 저랑은 또 형 동생이에요. 네. 예, 집안. 그래서 그 형님이 안 하신다 하면 뭐 또 제가 또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만 그 형님이 하신다 하면 그 형님 도와드려야죠. 그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걸 뭐 가서 강제적으로 막 해서 뺏고 뭐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박덕흠 국회의원님께서 용단을 내리는 그런 거 보고 이제 제가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죠. 지금 뭐 국회의원 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이 차기 군수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잘 마무리를 8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바라고 싶다는 것은 이제 차기 군수님이 누가 되실는지 몰라도 제가 좀 지금까지 해왔던 일라이트, 양수발전소, 또 힐링타운 요 세 가지만큼은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보완하고 또 살을 붙여서 잘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그전에는 보면 전임 군수 치적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영동군이 더 손해다. 다시 시작을 하려면 얼마나 늦어집니까? 그래서 차기 군수님한테 바라는 것은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사업은 좀 잘 이어서 좀 승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차기 군수님이 누가 되실는지 몰라도 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협력해 주시고 또 단합해 주시고 그래서 영동군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가야지만 영동군이 발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지혜로 앞으로도 잘 후임 군수님과 호흡 맞춰서 영동 발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잘 들었고요. 나의 의지를 이렇게 8년을 펴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 더 많이 발전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토크 오늘 삼선에 도전하지 않고 지난 8년 영동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면서 영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전 영동 군수 박세복 군수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